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 한 여성이 깔끔한 복장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안내 데스크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한국인 승무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한국인 승무원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 뒤 어디론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녀는 아까와는 다르게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한국인 승무원을 뒤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곳을 보고는 그녀는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로즈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모델과를 나와서 지금은 현역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껏 일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된 고민이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지도가 조금씩 생기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등 세계를 돌아다니며 패션쇼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디자이너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스케줄로 인한 피로와 오랜 비행시간, 시차 적응 등 제가 꿈꿔왔던 일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대학교 동기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괜찮지 않겠냐? 재능이 너무 아깝다는 말들만 해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머리도 식힐 겸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일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라 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난 뒤 처음으로 쉬는 거라 그런 건지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살짝 몸살 기운이 있긴 했지만 설레는 기분을 망치진 못했습니다. 이깟 감기 따위 하면서 감기약을 먹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패션쇼 무대에 서면서 비행기를 자주 탔기 때문에 익숙하게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난기류를 만났는지 비행기에 흔들리는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기류를 만났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승무원은 잠시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시간 비행이었기에 시차 적응도 해야 해서 승무원의 말을 믿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더욱더 심하게 흔들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불빛이 켜졌습니다. 기내 방송에서는 비행기의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고 비상 착륙으로 예기치 못하게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비행기 밖으로 나와 처음 한국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아시아로는 중국 말고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느낌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고 음식들이 너무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저에게 크게 소리치는 고함 같은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붙어있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 작고 작은 땅에서 볼거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저에게는 아시아에서 여러 방면으로 괜찮다는 생각에 일본에 대한 여행 계획만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한 독특한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아시아권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심을 먹고 난 뒤 자리는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잘 못 기다렸습니다. 음식이 나올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언제 음식이 나오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 학생들이 많았고 일본인은 조용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비행기의 엔진 문제로 인해 일본을 가는 비행 편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금 설레었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수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급하게 행동하는 한국에서 수리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마음먹고 온 여행에서 차질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 화도 좀 난 상태였습니다.
엔진 수리하는데 하루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행기 결함에 있어서 최소 며칠은 소요되는 일을 한국에서는 하루 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내 방송을 듣고 일정이 틀어져 안내 데스크로 가시는 승객분들도 계셨고, 안전하게 착륙한 거에 대해 안도감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방송을 듣고는 모여 있었던 승객들이 짐을 끌고 다들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막막함이 들기 시작하자 다시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망할 감기 하면서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열이 생각보다 오르는 것 같아 약을 살 수 있는 곳을 물어보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엄청 어지러움을 느끼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 혼자서 몸도 아픈 상태로 식은땀이 온몸에 나기 시작하자 긴장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제 머리에 울리며 고통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국인 승무원분이 오시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살 기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이동하던 일행 승무원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저를 부축해주며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을 주려고 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비상약을 주려는 임시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공항 안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 여권을 보여주고 진료를 받은 뒤에 주사를 맞고 린 것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움이 가시고 열도 내려가면서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병원 밖을 나왔을 때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승무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승무원분께 말했습니다. 그 승무원은 아니라며 상태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승무원분 옆에는 제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제 짐도 챙겨주시고 걱정되어 상태를 보러 오셨다가 만난 거였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승무원은 괜찮다면 자기가 안내까지 해줘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흔쾌히 알겠다며 승무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국인 승무원과 도착한 곳은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고 그 옆에 바로 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빠르게 드라이 클리닝 할 수도 있고 찝찝하면 세탁도 가능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인천공항이 제2공항을 개장했다는 뉴스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었지만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여러 편의시설이 다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실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었고 인터넷 강국답게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하루 묵기로 하고 제가 입고 있던 옷 세탁을 부탁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인천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은행, 식당, 편의점, 카페 등등 다양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과 핸드폰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고 한국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희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돌아다니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문화는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공항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같은 환경이라도 안 훔쳐가는 건 정말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공항을 둘러보던 중 웬 로봇이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다가가서 보니 인천공항 마스코트였습니다. 귀여운 외모의 영어로 공항 시설 안내와 각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보며 신기함 투성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 너무 특이해서 같은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빔밥이라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채로운 각종 야채들과 밥이 한 그릇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했으나 야채를 떠먹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직원분께 포크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이 음식은 포크로 먹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줘도 괜찮냐고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한편에 있던 빨간 소스통을 야채들 위로 동그랗게 만들며 소스를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으로 야채와 안쪽에 있던 밥을 비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놀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참을 비비더니 혹시 간이 안 맞으시면 소스를 더 넣고 비벼 먹으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한 뒤 숟가락으로 조금 푼 다음에 먹었습니다. 뭔가 처음 느껴보는 맛이 느껴지면서 밥과 야채들의 조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처음 느껴보는 맛은 참기름이라고 하는 고소함일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는 외국인이 제가 매워할까봐 한국인 직원분이 배려해주신 거였습니다. 비빔밥을 맛있게 다 먹고 배부르니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때 안내방송에서 하루 이상 걸릴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탑승하려는 승객분들은 입구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정도 걸려도 빠르다고 생각했던 정비가 오히려 더 빨리 끝나다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천공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을 잘못 생각했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한국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가게 되면 또 어떤 매력으로 다가올지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팠을 때 도움 준 한국인 승무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